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여러분들도 만났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고 오다 보니까 참 많은 커피숍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교육장에서 지금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고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전달할 내용은, 첫 번째는 우선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 동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속에 아메이는 과연 어떤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고,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본사 우리 부장님이 우리들한테 전달했던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실질적인 고객 관리, 또 우리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시간이 있다 하면은 이제 그 사업 설명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죠.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예기치 않은 그런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 세계 경제를 다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자영업도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이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이미 돈을 많이 푸른 상태에서 이번에 2,100억 정도, 2,100조 정도를 풀었어요. 풀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돈을 찍어내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러나 달러 가치는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우리 한국도 100조 이상 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고 여러분 받아보셨죠? 어쩌면 우리한테 돈을 주니까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독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여러분의 생활을 돕고 있지만, 그 돕는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회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은 1,000조 이상 풀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은 500조 이상 돈을 풀었는데도 더 풀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 풀리고 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돈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돈 가치 떨어지죠.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일들이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쉽게 얘기하면요. 그럼 물가는 계속 뛰는 겁니다. 물가는 뛰고 돈 가치가 없었을 때 그냥 돈을 내가 1억이든 5천만 원의 현금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난 돈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의 가치가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 착각입니다. 앞으로 이 5천만 원이라는 돈, 1억이라는 돈이 1,000만 원을 줄일 수 있고 가치가 5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현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어렵게 되는데, 결국은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난 연금이 있어, 난 연금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은행에다 한 3억 넣어놨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이자를 받아, 그리고 난 돈이 현금이 한 2, 3억 있기 때문에 걱정 없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 매사 할 필요가 없어, 난 뭔가 투자할 필요 없어,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죠. 300만 원씩 연금이 이제 30만 원 가치밖에 평가 못 받을 날이 오게 되고요. 하나 예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은행 이자가 1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이제 1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돈이 3억을 은행에 놓는데 3억이 이제 한 3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엄청난 돈을 푼 거로 봐가지고는 그런 현상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한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이 전쟁 배상금을 이제 졌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돈이 없으니까
이 마르크를 막 찍어가지고 이제 지불하다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니아가에다가 그 돈을 마르크인가? 저 독일 돈이? 예. 그 니아가에다 한 니아가를 끌어다 갖다 주고 빵 한 조각 바꿨어요. 그거 보세요. 우리 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냥 니아가를 갖다 줬는데 빵 한 조각밖에 못 받아 먹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인플레이션의 아주 극단적인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릴까? 난 돈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해.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소비자를 관리해야 되고, 고객들을 관리해야 되고, 많은 지인들, 부모님, 내 친구들, 이분들한테 최소한도 이 정도의 어떤 경제 상식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대응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업이 리더라면은. 그래서 아메이가 왜 필요한가? 투잡 쓰리잡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PV와 BV라는 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PV는 포인트 밸류라 해가지고 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그러나 BV는 빈스 보륨이야. 빈스 보륨이라는 건 뭐냐? 물가와 연동해서 보너스 올려주는 제도야. 이게 수익성 지수라고 우리가 전문 용어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익성 지수 아마 3월달 이후인가요? 좀 또 이 수익성 지수 올리는 걸 알고 있는데 물가 올라가니까 이 수익성 지수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SP대가 좀 150만 원 주는데 이게 만일에 15만 원 가치밖에 없다면은 일반적인 사회 경제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일어나냐? 아닙니다. 사실은 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일하는 일들로 봐가지고는 기업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개인들도 어려워지고 직장인들 대개 뽑지 않습니다. 고학력도 안 뽑아요. 자영업자도 계속 좀 어렵고 힘들죠? 어렵게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직장도 이제 들어가기 어렵고 직장에서 자영업도 이제 특별한 그 어떤 직종이 아니면 굉장히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메이를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인가?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이제 풀게 되는데 돈을 많이 풀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고 부동산 오른다 그러죠? 그래서 나는 아파트는 못 사가지고 너무 안달하시죠? 또 내가 남들은 주식해야 돈을 벌고 있는데 난 주식 못 벌고 있죠?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갔었을 때 주식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기업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부동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게 뭘까요? 유동성에 관련된 유동성이라는 뭐 양적 완화 돈을 무제한 풀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풀게 되면은 기업에서 시설 투자, 연구 투자로 가야만이 앞으로도 경제가 좋아지고 올바른 방향 가는 건데 거울리 가질 않아. 거울리 가봐야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돈을 잊고 하니까 어떨까요? 은행으로 다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이걸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고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려야 또 세금을 걷어내는 거고 주식이 올라야 또 세금 걷어낼 거 아닙니까? 걷어야 또 여러분들 재분배도 시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좋습니다. 판단이 여러분들 하시는 것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풀고 나면 돈을 다시 흡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때쯤 되냐?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하반기 안에 아마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 엄청난 돈을 인플레이션도 발생되지만 엄청난 돈을 다시 중앙정부에서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시키면 돈은 다시 은행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금리가 인하되고 제로금리가 되면 은행 노바에서 이자가 없으니까 돈이 밖으로 돌게 돼 있는데 밖으로 돌아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고 연구 투자해서 국가가 부강해야 되고 기업이 부강해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헛돌고 있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 어차피 풀린 돈을 어느 정도
너무 물가가 뛰고 막 그러니까 이걸 다시 흡수하는 작업이 이제 금리 인상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땅 사고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산다 대출 받아 주식 한 사람들 어떨까요? 주식 이제 꼰두박질 치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부실 대출을 못 갚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 아마 주가도 상당히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부실되죠. 그럼 중앙정부에서 돈을 빌려줬던 몸을 전부 뭐라 할까요? 담보로 제출했던 것들은 전부 아마 정부에서 흡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돈도 잃고 다 잃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상식으로 염두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아까 BV, PV 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메이 사업이 우리가 이 사업을 제품을 나눠 쓰고 우리가 소비자를 만들어 가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아메만 열심히 하면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라고 김정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메만 열심히 하면 다른 거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제품만 쓰고 내 수입이 안정된 수입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소비자들 알려야 되고 내 사업자들한테 이걸 알리려고 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의 제도 중에 하나가 정말 이게 PV하고 BV가 있다는 것이 너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아메라는 회사는 BV 수치를 계속 조정을 해주면서 우리 그래도 어느 게 딱 뭐 그만큼 반영 안 해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이 보너스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우리 생활을 좀 안정을 해줄 것이다. 이것이 BV의 역할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ABO들은 다 아시겠죠? 또 아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소비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분명해서 돈 가치가 분명히 떨어지죠. 엄청나게 풀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볼펜 한 자루가 100원이라면 100원에 주고 팔고 해야 되는데 이 돈을 10,000원을 주고도 볼펜 한 자루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찍어내면 얼마든지 뭐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에서 지금 이 IMF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요. 이걸 굉장히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는 이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환경에 처해서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 대응에 관련된 부분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본사에서 이제 우리들한테 얘기했던 이 소비자가 만날 때 프로세스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5가지 얘기. 사실 다른 게 특별한 게 없는데 이 5가지 얘기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리더들이 아니 우리 이 그룹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본사에서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이걸 좀 풀어드릴까 싶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소비자를 위하여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해라 그랬거든요. 자, 누구나 다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요. 이게. 근데 소비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어쩌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내 목표, 내 중심으로서 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에게 실망도 주게 되고 또 제품을 판매하는 목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할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얘기가 80% 정도의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80%를 우리가 경청해줘라. 많이 들어줘라. 들어만 줘도 우리를 좋아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20% 정도는 우리가 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소비자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많이 배운 거예요. 시스템에서도 이게.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이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라.
첫 번째, 소비자가 모든 걸 생각하라. 그리고 질문하고 소비자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소비자가 고민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 메모하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들어줄 것인가, 거기에 답을 해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이 소비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 니즈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소비자 니즈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냥 내 얘기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하다 보면 소비자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공감을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공감을 해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불만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소비자 관리를 잘해. 지금도 우리 양성 사장님이 이런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거예요. 소비자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계신 거죠.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소비자가 제품을 쓰는 건데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내가 권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먼저 치료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분이 어디 아픈가? 그 아픈 곳이 어딘가?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 약을 우리가 갖다 줬을 때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 제품을, 그 약을 써서 일단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이 보이는 거죠. 그 아픈 사람한테 우리 제품 계속 얘기를 해봐야 들립니까? 예, 초기 실패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0명, 20명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그룹 관리에 한데 신경을 쓰라고 했고요. 소비자 개별 관리를 하라 그랬어요. 일단 개별 관리를 잘해라. 개별 관리를 잘하는 것은 소비자 중에서 사업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그분이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답을 할 것이고 자기 애로사항 얘기할 것이고 애로사항 얘기하게 되면은 그분 잘 정리하고 메모했다가 그분이 그 애로사항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쪽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 우리 제품도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보너스가 더 들어가게 돼요. 보너스 들어가다 보면 이제 사업도 관심 갖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고 해서 사업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발 넓고 진짜 말 잘하는 사람만 성공하게요? 아니에요. 이런 아주 간단한 어떤 기술, 고객 관리 기술,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어떻게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사업가 찾기예요. 예. 그게 나의 평정심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 원칙이에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있는가? 우리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과 기준을 갖는다는 얘기는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제도예요. 이게 이제 다른 사업과 다른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단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올바른 습관을 우리 사업에서는 이 올바른 습관을 갖는 건데 이 올바른 습관이 뭘 만들어줄까요? 이게 우리 성공자의 마인드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올바른 습관은 뭐예요? 우리가 이 복제를 시키기 위한 기준이야. 이게. 이 복제가 잘 되면 뭘까요? 여기서 인쇄 수입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복제시키잖아요. 또 이렇게 복제시키잖아요. 이렇게 또 복제시키잖아요. 그럼 몇 배야? 2배에서 4배, 4배, 8배 커가는 겁니다.
이런 올바른 습관을 복제시키는 데서는 한 번 딱 얘기해가지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수십 년을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나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다 알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전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업가를 키우고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올바른 기준들을 계속 복제시킴으로 해가지고 반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습관을 갖게 해주면서 멘탈을 키워주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소비자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은 나 이상의 리더들을 또 배출하면서 여러분들 그룹을 널리 번성시켜 나가는 것이 네트워크의 원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관성 아시죠? 지속성, 반복. 이게 복제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 원칙과 기준을 내 거로 만들어 가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축구 얘기도 들자. 제가 예를 들었잖아. 축구를 하다가 야구하다가 싫다고 해가지고 농구하다 싫다고 해 배구하고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그 내가 내 취미가 하다 보니까 내가 축구가 맞아. 축구의 기준, 축구에서 정말 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계속 그 원칙을 배워나가고 그 달인의 한 방법대로 내가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일을 하다 보면 박지성 같은 선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지성 선수가 농구 선수한테 배웁니까? 아니면 박찬호 선수한테 배웁니까? 박사리 선수한테 골프를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뭘까요? 사학과. 여러분 스폰서한테 배운단 말이지. 올바른 기준을 배우고 올바른 원칙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래요. 지루해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 또 한 얘기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게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여러분 그룹을 키우는 사람만이 배울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저를 능가하는 핀을 가진 사람들. 저보다 더 큰 그룹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됐다면 여기서 더 이상 저한테 복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결과가 안 나고 여러분들 사업으로서 그룹을 성장 못 시켰다면 계속 뭔가 내가 배우는데 모르고 있던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결과를 못 냈다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도 반복 들었네 또 알고 또 한 걸 또 하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보면서 내가 결과가 안 나왔다면 뭐가 내가 부족했는가. 나와 김학천 사님 차이가 뭔가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빨리 메꿔 나가는 일이 여러분들이 바로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일관성 지속 반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지. 잘못된 걸 반복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원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게 되면 맨 처음에 늦는 것 같은데 바로 올바른 의사결정은 굉장히 빠릅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 운동을 하다 보면 기본기 배울 때 짜증나고 힘들죠. 근데 그 기본기가 딱 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속도가 붙어 프로가 돼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운동을 가르칠 때 아주 기본기를 튼튼하게 가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큰 선수가 되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딴짓 하지 마세요. 여기서 부자가 되려면 여기서 제대로 배워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예. 다음 얘기가 나와요. 다음 얘기가. 오너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본사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냥 여러분들 이런 강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 이게 기준이 딱 설정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검증된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한테 신뢰성을 아주 높여주는 표준이 돼요. 자, 누구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
우리 저 전주에 계신 우리 강상수 사장님 들리죠? 무슨 얘기 이해가 됩니까? 예? 예, 오케이. 김하수 사장 어디 갔어? 김하수 사장. 김하수 사장. 이해가 돼? 예? 이해가 돼? 사실? 예. 김수진 사장 이해가 돼? 역시 교육을 많이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이해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아는 거야. 사업가는 그래야 아는 거야. 사업가는 결과를 냈을 때 아는 거예요.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건 대학 교육이야. 대학 교육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업은 결과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실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때요? 거기서 연봉도 높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요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누군가 영향을 주고 이끌어주는 건데 이것이 나의 오너십을 키워주라 했거든요. 오너십이 생긴 다음에 리더십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리더십은 뭐고 오너십은 뭐냐 이게. 그래서 리더십은 오너십에서 나온다. 오너십. 자, 오너십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너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너십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 리더십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오너십은 뭐냐? 여러분들이 사장이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모든 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결과도 책임져야 되고 행동도 책임져야 되고 이게 그렇죠? 도덕성도 책임져야 되고 윤리성도 책임져야 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너십입니다. 이걸 내가 올바른 오너십으로서 모범을 보여줬을 때 리더십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 암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업에도 일반 자영사업에도 이게 적용됩니다. 일반 자영사업을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보면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연 성공이 과연 뭔가? 방법과 요령에 다 같아요. 그거 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멘탈입니다. 결국은. 오너는 멘탈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멘탈이 약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 원칙과 기준을 제가 다시 이제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려.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됩니까? 여러분들 1년도 이 사업에 와서 비전 보고 그냥 비전 보면서 그냥 밤을 잠을 못 잤다고 하면서 말이지 뚜껑이 날아갔다는 하는 사람들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디서 사라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정도 여러분들이 마인드 안 됐다면 지금 이 사업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냥 본업에 가서 그냥 열심히 돈 벌든지 그냥 돌아가시면 돼. 인쇄 수입에 대한 기대하지 마시고 이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한번 여러분 맞아 봐야 돼. 이거는 시작도 아닌 거예요. 이게 10배, 20배 정도 어려운 과정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 주는 돈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야 돼. 그것도 안 주면 그만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은. 내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살아가시도록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부 의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자, 원칙과 기준을 갖는 데는요, 우리 부장님 뭐라 그랬어요? 이 시스템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해요. 3년 정도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3년 정도 제대로 배우고 이 멘탈을 키워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3년도 안 돼가 되냐 안 되냐 떠난 사람이 그냥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입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나는 왜
왜 그만두고 떠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뭐 하겠습니까? 지금 가가지고 지금 가서 커피숍 마시는 게 여러분들 돈 버는 일이고 커피숍 가가지고 노닥거리는 거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까? 나는 지금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려면 커피가 안 넘어가.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정도의 내가 삶을 가지고 있는데도 커피가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더는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금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3, 4분 모여가지고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인산인해를 이루고서 지금 커피숍이 지금 여러분들 거기 안 가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가신 사람 못 듣잖아. 가신 사람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이걸 검증시켜주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언성을 높이는 것도 여러분 멘탈을 키워주는 거야. 정신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되는 거야. 오너십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 리더십이 생길 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린 사람이 여러분 따라가는 겁니다. 어릴 때일수록 기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여러분들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야. 1년도 안 돼가 내가 흔들리는데 무슨 소비자 나고 사업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내 주변에 여러분들 스폰서나 여러분들 업라인들이 흔들리고 조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안 따라하는데 어떻게 날 따라올 것 같습니까? 자, 우리는 일당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훌륭한 리더, 여러분들 40명 50명 제대로만 복제시키면요 우리 무지행이 커집니다. 따라오지 못합니다. 절대 누구도. 왜? 이 멘탈이 살아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거든요. 그 길을 알고 있거든요. 이게 길을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안 된다 해서 끝까지 버티면 3년 이상을 공부하라 이거야. 이게 내가 파운더 3%를 3년 가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배우고 노력하고 한번 해보려고 시도해보라는 얘기야. 크라이 오아 트라이. 울고 말 것인지 울면서 가면서도 내가 도전할 것인지 울면서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분은 살 자격이 있는 거고 그래도 훗날에 그런 과정들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주는 경험자가 되는 거예요.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평생 해주는 겁니다. 예. 사장이 돼야 됩니다. 자, 사장은 뭐예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30일 동안을 자, 지금 언택트 시대 우리가 지금 주미를 지금 우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만나고 있어요? 왜 제가 오너십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양사과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폰서를 한 달 동안 안 만날 수 있어요. 계속 우리 여러분들 화면이는 보잖아. 이 시간 떠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제가 그랬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성공자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야. 그게 보통 사람 80, 90%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자리야. 그게 바로 오너십이야. 스스로 자양사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본다고 해서 쇼도프를 해라 다니고 누가 본다고 해서 제품 소비자 만들어 다니고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오늘 공부해야 되고 미팅에 나와야 돼. 이건 여러분 스스로 오너십이 아니에요. 자, 30일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요. 딱 하루, 일일 하루, 매월 첫째 주 우리가 일요일날 세미나 내일 할 때 뭘 보여줘요? 보상과 인정 속에서 내가 SP 됐다고 스피치하고 15% 스피치 하잖아요. 나머지 30일 동안 뭐예요? 나 혼자 하는 거야. 이걸 내가 감춰가지고는 이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뭘까요?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내가 잘해야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나는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손바닥 하늘을 가렸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리더들한테 제가 흥분하고 화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예. 제 열정이 넘치면 이렇게 나와.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그럼 리더들이 지금 제대로 성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있다고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지. 남 같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파트너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잘하자 이거야. 내 얘기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30일 동안 나 혼자 방에 있든 어디 있든 진짜 사업다는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을 관리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고, 내가 파트너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내가 목표한 부분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야. 누구 사업도 아니라는 거. 이게 오너십이야. 이것이 되면서 내가 그룹이 성장됐을 때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스폰서 되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 그게 보여준 게 없으니까 파트너들도 안 되네? 스폰서가 됐는데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잘하고 있는 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약간 핀트가 안 맞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원칙과 기준 속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스스로의 오너십을 지금부터 꼭 하시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로마의 이 바티칸 성당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이 교황을 뽑는 방이 있거든요. 그 교황을 뽑는 방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방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거기에 보면 천장에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천지창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미켈란젤로가 그걸 4년 몇 개월 동안 누워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점 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어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누가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진짜 그분이 나중에 이 허리를 다칠 정도로 허리를 못 쓸 정도로 그렇게 건강에 안 좋았다 하더라고. 왜?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렸으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데 뭐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렇게 지극정성을 그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은 보지 않지만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양심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너십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단순히 그냥 화가가 아닙니다. 과학자이면서 예술가이면서 화가이면서 진짜 르네상스 시대에 전 유럽을 부흥시킨 장본이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자연사가 아니에요. 아셨죠? 예? 진짜 여러분도 그룹을 키우고 있고, 3년간 가지고 내 그룹에 진짜 오너로서 내가 모든 정신의 어떤 지주가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면 분명히 여러분 그룹은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 번째가 오너십, 다섯 번째가 내가 곧 브랜드라고 했어요. 내가 브랜드다. 아메를 만나가지고 새롭게 만든 브랜드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메를 만나서 새로운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김학천 하면 어떤 상황이 있다고 그럴까? 요령 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게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야. 뭔가 믿음이 가. 성실해. 저 사람 쇼도프는 참 잘해. 신정훈 하면 뉴트럴라이트 대가. 그죠? 오늘 양다솜 하면 고객관리 대가. 데모의 황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 닉네임 붙잖아요. 그죠? 박경숙 하면 뭐예요? 아티스트 딱 떠올려. 이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또 하나의 아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룹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요 방법과 요령을 정확히 터득하고 안다면요,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보상과 인정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미적분을 푸는 공식을 알려듯이 성공의 공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전문가가 되라. 첫 번째 다시 소비자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라. 예. 그래서 아메이 사업 또 다른 이름이 달랐어요. 소비자 관리하는 건 아메이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를 이렇게 만나고 소비자 관리하는 것에서 진짜 온갖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또 과거 생각이 나네요.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한국투자센터 근무할 때 고객관리팀에 오랫동안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고객관리팀에 이 직원교육을 하러 왔던 외부 강사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번 만난 고객은 평생 은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거 아마 수없이 없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 잊혀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많은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고객들을 관리하고 많은 자금을 유치한 거로 나도 하나의 직장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메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식이 그냥 사라지는 건데 아메이 만나가지고 난 다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소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좀 만나요. 그럼 그래요. 주변에서 저 사람 너무 순진해가지고 잘 속아. 저 알아요. 저 속는 거 알고 있어요. 저 속일 사람 속이라 이거예요. 적당히 속아줍니다. 죽지 않을 정도 속아줍니다. 그러나 아마 두 번, 세 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진실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하고 그분하고 첫 번째 인연이 돼가지고 나를 피해를 줬다면 피해 난 건 어차피 결과예요. 그 다음에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일면이 있고 다른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피해본 건 피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후자의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피해를 줬는데 날 믿어주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더 많은 걸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진실성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속이고 세 번째 속이고 또 속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바보도 없어요. 그런 바보도 그런 속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소비자하고 우리 사업자 관계잖아요. 뭐 속을 것도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진짜 우리 치약하는 손님이라 하더라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분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맨 처음에 오해를 할 수 있고 저분은 왜 저렇게 하진 않대? 두 번, 세 번 또 하십시오. 우리 신영래 사장님 내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신영래 사장님이 진짜 양도선생님 그렇게 이분들이 이제 PT 상 되시는 분들이 진짜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막 소개를 시켜주고 그러잖아. 자, 한 분 한 분 이렇게 우리 한번 그냥 제가 어떤 이론적인 얘기 책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한 발짝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m 뛰기에서 뭐 1분 차이 납니까? 10초가 차이 납니까? 0. 몇 초 차이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그런 거야, 다. 고객 관리? 누가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나한테 쓰도록 만들어주는 건 나의 지극정성에 관련되는 거예요. 나의 은인처럼 향하는 사람한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사 뭐 부장님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본사 뭐 그분은 이제 다양한 여러 리더들한테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실제 제가 삶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엄청난 결과를 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2천억에서 25년 전에 2천억에서 8천억을 제가 수신거를 올려놨다면 그때는 기록적인 일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강의하니까 그냥 강사를 생각합니까? 25년 전에도 은행, 증권, 보험 다 해서 제가 이 저축 권역에 관련된 사례를 제가 강의한 적은 많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소비자, 사업자는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사업을 하는 같은 사업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면 해나가야지만 여러분 만나는 소비자 한 분 한 분을 지극정성으로 지금부터는 생명의 은인처럼 나를 그냥 구해주는 은인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소비자를 만나시고 계속 관계를 하세요. 아마 하늘이 감동할 겁니다. 하늘이 감동하도록 만드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겁니다. 반드시 저도 확신합니다. 절대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이 안 본다. 아까 제가 오너십에도 얘기했죠. 여기서 남들이 안 본다고 절대 여러분들이 원칙의 기준에 벗어나는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건데요. 이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난 요것밖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거 전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이것을 여기에서 봐요.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성공한 직장 상사들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나보다 나은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공 아닙니다. 절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실되게 다 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진실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모든 걸 지원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번 믿음이 딱 하면. 근데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씩 테스트를 합니다. 저 사람이 진실성을 가진지 하는 거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한번 딱 믿음이 가잖아요. 그럼 모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제가 한진이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한진이. 한진이 그 예전 조중원 회장님이 저기 공항에 갔다 오다가 차가 쓴 거야. 제가 어느 차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외국인 여자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고치고 차가 멈춰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다 딱 차를 딱 내려보니까 정비 공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차를 이제 고쳐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돈을 사려를 했겠죠. 아, 됐다. 괜찮다. 근데 그러니까 이분의 명함을 받은 거예요. 그 외국인 부인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 8군 사령관 부인인 거예요. 미 8군 사령관이 부른 거예요. 아, 너무 우리 와이프를 도와줘가지고 고맙다고. 내가 뭐를 해줬으면 좋겠냐고. 아, 괜찮다고. 만약에 좀 도와줄 게 있다면 미 8군에 나오는 모든 자동차 정비를 나한테 좀 맡겨줬으면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겨준 거예요. 그분한테. 그리고 오늘날 이 한진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포가 미국에 갔는데 아무리 학력이 좋다 하더라도 미국 가면요. 뭐 거기서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가서 하는 게 뭘까요? 세탁소 하는 게 주로입니다. 그래서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을 하다 보니 어느 주머니에 1,000불이 나왔다는 거야. 이게 교포 한 분이 그걸 세탁소 하는데 1,000불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욕심이 생각 아닙니까? 1,000불을 내가 써야 되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1,000불을 돌려줬대요. 아, 여기 우리 사장님 주머니에서 1,000불이 나왔는데 이걸 제가 돌려드려야 됩니다.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느냐. 이미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당신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세탁소 주인한테 다시 줬다는 거죠. 세탁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제 돈이 아닙니다.
결국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미담이 뉴욕타임즈 어디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알렸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거기서 그걸 기사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본 그 기업가들, 세탁소를 큰 운영하는 그 기업가들이 하는 사람들이 그 세탁물을 700명 계속 15명, 20명 잘 되니 소문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막 갖다 주고 믿음이 생기면 맨 처음에 둘이 했던 게 10명, 10명에 20명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700명 분 정도를 어떤 기업에서 세탁물을 맡긴 거예요. 이 사람 믿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재벌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 1000불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파트너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건 경주채 씨도 제가 예를 들었고 개성상인의 예를 들었고 첫 번째 정직, 두 번째 정직이야. 우리 거짓말 시킬 필요 없어. 우리 제품만 아주 충분해. 우리 제품 너무 좋은 제품들이야.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해도 다 쓰게끔 돼 있는 거야. 아까 그런 건이 생겼다면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한다면 그분이 감동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초 체력을 탄탄해야 돼. 우리 보너스에 대한 어떤 코어 보너스 있죠? 코어 보너스를 나는 내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내가 PT가 아니기 때문에 보너스를 내가 굳이 이걸 요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니 내가 지금 PT 될 건데 PT까지만 코어 보너스를 알면 되지. 여러분들 코어 보너스 PT까지만 알게 되면 PT밖에 안 돼.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최소한 다이아몬드 보너스, 수석 다이아몬드 보너스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다 하셔야 돼. FC가 받는 보너스까지 보상 프로를 완벽히 숙지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 거기까지 갑니다. 왜냐? 여러분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크라운 엠버서더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내 크기만큼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이상. 크라운 엠버서 될 사람들한테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크라운 엠버서 됐을 때 보너스 나오는 규정까지 보상까지 코어 보너스가 완벽히 소화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게 되면 그 크기만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왜? 그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크기만큼만 알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예. 그럼 여러분들 크기만큼은 리더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난 매일 고마냥 고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어 보너스 다 완전히 숙지하십시오. 다이아몬드 그 이상 나오는 보너스까지 완전히 숙지해서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하되 더 큰 사람이 나면 더 큰 사람한테 전체 보너스, 큰 보너스 다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왔을 때 내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크는 거죠.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이 나면 어떨까요? 내 그룹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게 내 그룹이잖아. 나보다 열심히 그룹을 키우고 하이핑이 나왔다 해서 내 앞으로 올라갑니까? 내 스폰서가 업라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파트너잖아. 나는 에메랄드지만 이분은 크라운 엠버서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암이에요. 보너스에 대해서 크게 암에 주는 모든 보너스 다 여러분 완전 숙지를 하십시오. 아셨죠? 세 번째는 원칙과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네 번째는 뭘까요? 오너십. 다섯 번째는 뭘까? 나의 브랜드 하나. 제품이든 모든 게 뉴트리면 뉴트리, 정수기면 정수기에 따라 완벽하게 여러분들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두 개 정도는 완전히 여러분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소비자가 인정하고 파트너가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내 그룹을 성장시키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에 관련된 쇼더 플랜에 관련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 리더들이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5분 동안에 제가 마무리만 해서 끝내고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진짜 저는 그래요. 암에 위에 대안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리더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단삼 얘기해봐야 나한테 아마 웃긴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웃기는지 안 웃기는지 세월에 가봐야 합니다.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시스템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했었을 때 앞으로 많은 고학력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마트, 월마트 쪽에 제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보다 더 품질 좋은 제품들이 우리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내가 회원 등록해서 내가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를 찾아만 낸다면 모든 고객들이 아마 여기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이제 기업도 아주 대단한 창의적인 기업 아니면 이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아주 창의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 정말 0.1%라는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이제는 직장 상하기 어렵다. 그 나머지 99%는 뭘까? 이제 정부 지원금, 분배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 A별들만큼은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업을 네트워크를 키워나간다면 우리 의지대로 커나갈 수 있다. FA, 그 에이전트, 프리 에이전트라는 게 자유기업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뭘까?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축구를 잘하게 되면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른 팀이 이적을 하잖아요. 이적했을 때 이적료를 뭐 100억을 주니 뭐 2천억을 주니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이런 자유계약 선수는 아주 소수의 성공자들이거든요. M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FC가 된다면 그 이상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이아몬드만 된다 하더라도 연봉이 2억대 정도를 평생 받는 어떨까요? 이걸 자산을 환산한다면 뭐 웬만한 뭐 프로 선수들 이상입니다. 근데 프로 선수는 언젠가는 수입이 없잖아. 벌어놓은 가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벌어놓은 가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됐을 때 그 가치가 존속합니까? 잘 보세요. 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자는 어쩌면 지금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 많지 않습니다. 그거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BV 이 점하고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해나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유망합니다. 엘빈 터펠러가 얘기했듯이 이 사업만큼 100년까지 계속 갈 수 있다. 그럼 FA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는 모든 A별들이 한두 사람이 정상선이 아니라 모든 A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좋은 사업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한 겁니다. 좋은 팀을 위해서 맞이한 겁니다. 좋은 스폰서를 맞이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 정말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만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하이아이 그룹에서 배운 대로 또 이 팀에서 도와주는 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열심히 뛰어서 오너십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누구나 여기서 스폰서를 뛰어넘는 리더들이 나올 것이고 더 큰 grup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 동의하십니까? 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거나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이 팀에서 이렇게 이 가르쳐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면서 또 노력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력하다 보면요 3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이 습관화되고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니까 절대 흔들림 없이 성공자에 포커싱 하십시오. 그리고 내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이하이!